전문의 시험을 또 안 본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저는 떨어지면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전문의 시험 벼락치기 공부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치과원장 김석범입니다. 저는 중랑구에서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한 지 한 14년 정도 되었고요.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 곳에서 연자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호기심도 많고 좀 욕심도 많아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치과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에 이 교정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이제 답답함들, 뭘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답답함이 너무 심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전문의 시험을 좀 대비하는 어떤 팁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와 똑같이 교정 전문의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점에서 교정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기 한 달 남짓 남으셨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되면 많이 긴장도 되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고 주로 이제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저기 국시도 보셨고 그렇겠지만 자료들이 보면은 진짜 막 문제를 위한 문제,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 맞다가 끝에서 뭐 아니다 맞다 이런 것만 바꿔서 좀 헷갈리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좀 짜증들은 쫙 눌러 주시고 일단은 저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숫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교정 전문의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세 가지 메인 책들이 있잖아요. 치과 교정학, 그다음에 프라핏, 그레이버 이런 책들을 이제 메인 텍스트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되게 고민스럽긴 하지만 각각 다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각나는 거는 CLP 환자의 경우에 뭐 나이별로 인한 치료 시기를 서술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주관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게 교정학에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프라핏에서 나온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책별로 이걸 답을 써야 되는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책별로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채널 DNN을 통해서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합격을 하더라 이런 시험 공부 방법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이를 통해서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시험 합격의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정 전문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제가 수련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수련 후에 인정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었었고 2017년부터는 이제 기존 수련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통해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줬거든요. 그래서 기수련자에 대해서는 18년부터 22년까지 시험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8년부터 전문의 시험을 응시가 가능했는데 저는 이제 18년에는 치과를 이전해서 이제 재개원한 것 때문에 너무 바빴고 19년에는 또 여러 일로 좀 바쁘다가 결국에는 2020년 올해 초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합격한 뒤에 달라진 점은 이력서, 경력의 종이 한 장 더 받을 수 있고 경력 한 줄 더 쓸 수 있다는 딱 그 정도? 라고 하면 이제 너무 허탈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제 전문의 공부를 하면서 수련회 때 잘 모르고 그냥 지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졸업하기 전에 통과 예례 같은 느낌의 이제 교정 인정의 시험이 있었다면 이번 전문의 시험 같은 경우는 누가 뭐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험을 신청을 하고 봤던 그런 이제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문의 시험을 또 안 본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교정과를 수련한 것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어떤 마무리라고 할까요?
그 교정과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총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새로운 점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 최근 트렌드에 의해서는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캐치가 가능하실 거예요. 단순히 10년 전 기법하고 지금 기법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했을 때도 예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아 맞아, 이런 치료 방법이 있었지, 이런 것들도 사실 캐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서 저는 굉장히 유익했고, 그런 팁들을 지금 사용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치료를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교정 인정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합격을 해서 교정 인정의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새로 교정 전문의 제도가 생기면서 고민을 좀 했죠. 이거 다시 시험을 봐서 교정 전문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정 전문의를 따게 되면 환자분들도 아, 여기는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님이 계시구나 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이제 개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환자분들은 저를 많이 믿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의라고 한 줄 더 써놓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큰 메리트를 느끼기는 좀, 저는 제 경험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다만 이제 새로 막 졸업하고 출발하시는 원장님들, 후배분들께는 교정 전문의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도전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조금 더 저보다 어린 나이에 해야지 머리에도 잘 들어오고 또 의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했던 전문의 시험 벼락치기 공부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한 11월 달부터 공부를 조금 시작을 할까 이제 준비를 하고 11월 달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1차 시험엔 도대체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지, 2차는 또 몇 시간을 준비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 제가 11월 달부터 한 주 이틀 정도, 60시간 정도 11월 달에는 공부를 했고요. 12월 달에는 그래도 좀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여 시간 정도, 108시간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1차를 위해서 공부한 시간은 168시간을 공부를 했고요. 너무 많이 했나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좌절감을 드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떨어지면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활활 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주관식인데, 1차 이후에 총 60시간, 그리고 사실은 1차를 준비하면서 2차를 같이 공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치면 한 총 60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168시간, 2차 60시간 해서 토탈 한 228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달 남았다고 해서 228시간 꼭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 150시간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요령,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